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28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그리고 HLB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미국 시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장 HLB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종목과 내 종목은 시장과 관계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 매일매일 조금씩 있죠. 일부 수급이 들어오는 그 테마성 단타들. 그런 종목들은 뭐 시장과 크게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게 아닌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시장을 무시하고 종목만 달릴 수는 없습니다. 갈 수 있는 자리에서도 시장이 제대로 받쳐주지를 못하면 밀리게 돼 있고, 한번 그렇게 해서 차트를 깨고 밀리게 되면 또 일정 정도 고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시장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뭐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단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 자체가 일단 뭐 중국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가공무역 중심이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글로벌 경기에 주된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는 조금 동조화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중국 증시와의 중국 증시의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필요한 거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좀 드려보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마 뭐 이거 갑자기 이렇게 돌파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변동폭 조금 줄이면서 이 자리에 대한 돌파 시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대로 움직인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고, 다우나 S&P 500은 그래도 양전환하고 마감을 했으니까요. 이런 상태인데, 이게 지금 요렇게 그림을 만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내일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상반기 내내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짓눌렀던, 노이즈 형태로 짓눌렀던 형태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내일 나오게 될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표에 대한 뭐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된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방향성을 지금 위아래 다 열어놨잖아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으면 위아래가 지금 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일 미국 시장에서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된 부분의 지표가 나옴과 동시에 조금 우호적이지 못한,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 우호적이지 못한 흐름 중에 하나는 미국이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가요? 그 메모리얼즈 데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되다 보니까 토, 일, 월 3일 연휴가 된단 말이죠. 이제 연휴 효과 때문에 수급이 조금 부족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내일 발표될 흐름까지 눈치를 봐야 되니까, 거래량이 전반적으로는 뭐 나스닥은 어제 조금 더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줄어든 상황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나스닥 쪽에서 이게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부분은 일부 섹터들에서 이제 이 테마성 흐름이 조금 보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었었고요. 어제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중요하지만 2주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 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났단 말이죠. 했는데 요번 주 같은 경우 어제 나온 지표를 보게 되면 처음으로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73만 명 정도에서 364만 명 정도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는 이 고용 문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이제 서로 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좀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기는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칩 부족 때문에
칩 부족 현상 때문에 이제 그 북미 지역에서 5개 이상 지금 공장을 셧다운 시켰었던 GM이 공장 재개를 발표를 했죠. 물론 아직 인도라든지 이쪽에서의 공급망 훼손과 관련된 우려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눈치를 보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 될 것 같은데 2022년도 내년도 회계 예산안이 미국 발표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법인세나 자본이득세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반영될 것이냐, 일정 이상 반영이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미국 측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자본이득세율 같은 경우에 기존에 지금 23.8%인데요. 43.4%로 인상하는 방안, 지금 이게 이제 자본이득세 올리는 방안인데, 이 방안 자체가 추진이 될 때 금년 4월부터로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식시장에서 조금 좋지 않은, 우호적이지 못한 소식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흐름. 그리고 어제 공화당 쪽에서 이제 9천억 달러 정도의 이 인프라 부양책 안을 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는 아직도 갭 차이가 너무 크네. 이거 뭐 되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1.7조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이 백악관에서 주장을 했던 게 1.7조인데 1.7조에서 공화당은 5,600억 달러였거든요. 5,600억 달러였는데 이게 지금 1.3조 정도로 줄어들고 얘가 9천억 달러 정도로 늘어났어요. 갭이 좀 줄어들었네? 협상의 여지가 조금 더 있겠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로 봅니다. 어차피 통과는 될 텐데 아마 여기서 또 조금씩 밀고 당기기가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처음 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는 못 간다라는 말씀을, 아마 줄어들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결론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내일 일단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상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아래가 다 열려 있는 상태. 거기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 개인 소비 지출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지표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위든 아래든 조금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예상치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법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예상치를 또 훌쩍 넘어선다거나 아니면 아예 예상치에 많이 못 미치는 쇼크가 나오게 되면 밀릴 수 있습니다. 쇼크가 나오게 되면 경기 회복 둔화잖아요. 이제 그 부분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미국 시장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일 우리 시장 보시면 어제 우리 시장 제가 MSCI 리밸런싱 관련해 가지고 나온 물량 뭐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3160포인트 지지가 됐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왜? 내일 눈치 봐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보시면 지금 코스닥은 어제 매수 물량이 좀 많았는데 지금 그에 따라서 오늘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간 대비해서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요건 조금 다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어제 매수했던 거 지금 이 상태 같으면 어제 매수한 물량 이상으로 지금 뱉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할 것 같은데요. 전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크진 않아도 매도세는 멈추는 흐름, 요런 정도로 지금 일단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시장 흐름 자체도 한 차례 반등, 일본 증시가 지금 급등한 상태로 출발을 했죠.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한 차례 상승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 이제 눈치 보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의 흐름이 지금 진행될 거고, 오늘 아마 제가 봤었을 때 하루 종일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변동성을 한번 아침에 저점 찍고 줬고요. 왔다 갔다 요 근처에서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요게 일단 기본적인 오늘 시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수 차트상으로 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3160포인트 일단 지지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오전 장중에 한 번 정도 테스트를 한 이후에 양봉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제가 무방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고요. 했는데 일단 오전에 살짝 눌림 이후에 양봉 지금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이대로 마감해도 좋습니다. 이대로 마감하게 되면 내일 물론 변동성이 좀 생겨서 예상이 좀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는 요 위로 도전을 한번 하게 되는 상황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내일 지표가 제일 중요해요. 핵심은 내일 지표입니다. 자, 요거 일단 지우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970포인트 어제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오늘 이거 테스트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좀 약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하긴 하지만 이 자리 뭐 일단 어느 정도 위로 올려놓고 이 자리 테스트 안 하고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고요. 오늘 요대로 마감해도 역시 괜찮습니다. 만약 미국 증시 내일 지표 안 좋게 나와서 미국 증시가 좀 충격을 좀 받는 상황이 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이게 이 예상이 어려운 지표 하나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얘도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한번 올라가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흐름을 만들 가능성 충분히 있는 괜찮은 그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중요한 거는 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수급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측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심이 조금씩 살아나려고 하는 그 부분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우리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 자동차 섹터들 그리고 뭐 출산 장려 섹터들, 철강 섹터들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고 통신 장비 등 5G 섹터들도 살짝 지금 좀 움직임을 보이려고 폼을 좀 잡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기아, 현대차 역시나 그리고 LG화학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근에 LG화학 지금 오늘 살짝 반등 나오긴 하는데요. 자, 그다음 이제 매도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 포스코, 남양유업 정도가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 외국인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알로이스, 성우하이텍, 셀리드, 이녹스 첨단 소재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비덴트, GS 홈쇼핑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도 요거 지우죠 이제. 자, HLB 보겠습니다. 자, LB는 오늘도 뭐 시장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의 횡보 흐름 가능성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일단 이 시가를 한호가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가능하다면 오늘 양봉이나 도지 정도에서라도 마감을 해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내도록 말씀을 드렸던 1차 33,000원짜리 사실은 이거 오늘 돌파가 돼주는 게 좋은데요. 여기라도 갖다 붙여놓고 마감해 주는 게 좋은데요. 지금 현재 거래량이나 거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글쎄요, 뭐 오후장에 조금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좀 많이 조용한 상태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조금 쉽지 않은 흐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죠. 뭐 해봐야 1% 조금 넘는 정도 상황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뭐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현재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는 상태라서 오후장에 뭐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33,000원에다 갖다 붙여 놓고 마감을 해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자리 아마 장중 이탈 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지 테스트를 또 한번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높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흐름으로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고요. 이것까지 음봉 만들면 안 되죠. 이게 지금 400원 지금 뭐 거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이것까지 음봉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지금 이렇게 올라가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오늘 일단 33,000원 위로 올려놓고 마감을 해주는 흐름을 조금 일단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로 봤을 때는
33,000원까지도 일단 좀 쉬워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 이거 참 너무 아쉽거든요. 지금 오늘 월봉 마감이기 때문에 사실은 33,000원 위로 올려놔야 다음 달,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음 달부터라도 바닥을 잡고 조금 돌려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음봉 마감하게 되면 다음 달도 또 지금 이런 흐름으로 지지 라인을 깨니 많이 하는 그 속을 좀 끓여야 되는 그 상황에 한 달치가 더 또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오늘은 조금 양봉 마감을 해주기를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뭐 긍정적인 흐름은 아닙니다만 오후장에 조금 한 번 정도 수급은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들어올 때 올라와서 자리를 좀 지켜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요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